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조선은 왜 망했습니까? 조선. 네, 그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조선을 보면은 그 양반 중심 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90%의 백성들이 10%의 이 왕과 그리고 양반들을 떠받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죠. 심지어는 노비들, 노비들을 40%에서 60%가 노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40%다 그러지만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비가 됐는데 이 노비는 서양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다른 민족을 전쟁에서 그 다른 민족을 노비로 삼는다든지 또는 흑인을 노비로 삼는다든지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을 노비로 삼고 또는 심지어는 도박하다가 도박 미천 없으면은 딸 팔아서 노비로 삼고 뭐 부인도 팔아서 노비로 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이런 악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의 각종 이 악습과 폐습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혁할 만한 의지가 양반들에게 있었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산업공상이 있는데 산업공상 계속 이 공부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상업이 중요한 부분이. 예? 그래서 막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도로를 넓히지 않고 예? 도로를 넓히면은 외적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예? 도를 넓히지 않고 그냥 지게로 지고 가고 서양에서는 전기차가 다닐 때 우리는 그냥 뭐 가마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상업이라든지 과학 기술보다도 그냥 그 양반 중심의 네? 그러한 무슨 뭐 학문이나 뭐 공부 뭐 이런 식으로만 흘러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사회 개혁 의지를 예?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양반들을 포장해가지고 양반들은 선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은 축적제를 통해서 첩들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비들을 생산해서 예? 종부법 할 때는 노비가 많으면 종부법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 노비에서 좀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노비가 또 적으면은 종모법 해가지고 엄마를 따라서 엄마가 노비면 다 노비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둘 중에 노비가 하나만 있어도 부모 중에 다 노비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펼쳐나가면서 그러니까 노비도 우리 조상이잖아요 조상. 예.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왕의 세습을 통해서 이 끊임없는 권력 투쟁, 권력 투쟁, 그리고 또 왕과 그 권력자들 또는 외척들, 그런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권력 투쟁 속에서 때로는 왕을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기도 하고 뭐 계속 이런 식의 왕위 쟁탈권 속에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변화하고 있는데 세계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예를 잘 다스릴까? 그러니까 노예가 재산인 거예요. 왕이 심지어는 노예를 하사품으로 주는 거예요. 하사품으로. 그러면 또 그 노예를 가지고 노예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노예를 300명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부자로 인정을 받고 이런 식의 정치를 했으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친일파, 친중파, 친영파 해가지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의 90%의 백성이 10%의 양반과 정치인들을 떠받친다 그러면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냥 저거는 뭐 혁명을 일으켜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무슨 애국심이. 그나마 진짜 의로운 의병들이 일어난 게 참 다행인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들 살 궁리만 한 거예요.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어디로 도망가서 살까? 예? 이런 생각들이나 하고 하니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스스로의 개혁과 혁신을 논하지 않고 스스로 이 신분제도가 나쁘다라는 것을 폐지시키고, 예? 그리고 진짜 악습, 네? 악습을 다 폐지시켜가지고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그냥 다 자포자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렇다 그러면은 아유 차라리 망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대한민국이 망하고 그냥 미국의 하나의 주로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그렇게 힘들게 맨날 그 막 목이 터지라고 강의하고 그러세요? 그래. 그 자꾸 말 듣고 뻥 했어요. 뻥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예? 대한민국인들은 안 돼요. 대한민국인들은 그 아주 못된 지배 습성이 있어갖고 사람들 지배하고 노비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교수님 힘 빼지 마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뻥 맞은 기분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인간들이 정치를 하든지 간에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속에 지배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존경한다 그러면 지배 탐욕이 발동이 돼갖고 성폭행해버리고 교수들도 그러죠. 교수들도 학생들이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러니까 성폭행해버리고. 예? 그러니 지배 탐욕이 목사, 승려, 뭐 신부들의 성폭행 그런 것들 다 보세요. 네 목사님, 신부님, 네 스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 노비 됐네 하면서 그냥 그 지배 탐욕이 발동이 되면은 성폭행하고 막 착취하고 시간 노동 재산 다 착취하고 성착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지배 탐욕에 물든 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정치권에 가보세요. 아주 그냥 그 지배 탐욕과 권력 탐욕에 물든 탐욕에 쩔은 인간들이 그렇게 정치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심이 있는 자들이 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리고 정당 공천제는 폐지하고 정당이 공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공천해서 국민에게 추천장을 30만 불 받으면 그 사람은 TV 토론에 나가서 돈 안 드는 그러니까 TV 토론 중심의 그러한 선거 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TV 토론하고 유튜브 그런 것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라든지 뭐 카카오 TV 같은 데 나가서 이제 SNS 선거 운동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돈 없는 자는 정치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정당에서도 보면은 특별 당비니 직책 당비니 그러니까 학생이 최고위원이 됐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내려니까 학생이 난 완전히 노비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반발하고 말이 됩니까? 정당은 똑같이 당비를 내가지고 그 중에 능력 있고 우수한 사람, 네? 또 애국심이 강한 사람, 애민정신이 강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데 돈으로 계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 당에 당 계급이 있는 거예요. 당 계급 돈으로 그것도 돈으로 당 계급을 매기니 진짜 10만 원도 큰데 150만 원 내라 한 달에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 정당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돈 정치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당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정당 개혁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측면들은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 국제 정세. 그러니까 조선이 국제 정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폐쇄된 사고 어떻게 하면 노비들을 많이 늘리고 내가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내가 성노리개들을 거느리고 이런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양반들이 책만 보시고 시 읊고 그랬지 무슨 성놀이개로 삼았습니까? 뭘 그래요? 축적체를 통해서 그냥 돈이 많을수록 첩들을 거느리고 거기에다가 기생들하고 그냥 술 먹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노비로 만들어 가지고 성노리개로 삼고 거기에만 눈이 팔려 있으니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예?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해도 힘을 못 받는 거예요. 황제가 황제로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성을 세우겠다. 누가 도와줘요? 죄다 그냥 친일파, 친중파 해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다. 예. 그래서 이 정치 권력자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의 DNA에는 지배 탐욕, 권력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합니다 하는 순간 바로 돌변해가지고 노비로 만든다니까요. 노비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주권 의식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예? 대통령도 내가 뽑았고, 예? 그 대통령도 사실상 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국민 대표죠.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예요. 국민 대표. 예. 그거 대통령이라고 해갖고 크게 명령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다 이러게 되고 뭐 또 장관 이 장관이란 용어도 다 바꾸고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또 경찰, 검찰 해갖고 국민을 아주 감찰하듯이 용어가 그러니까 국민 안정관으로 바꾸고 그 경찰, 검찰을 통합해가지고 국민안정관, 예? 국민안정관 해갖고 역할 분담. 당신은 교통 역할, 당신은 수사 역할, 당신은 뭐 기소 전문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 대표잖아요, 국민 대표. 예? 그냥 서울 특별시장 하니까 시의 장 하니까 국민 시 대표로 해서 예? 서울 시민 대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뭔가 진짜 국민 주권 세상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 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저 반중을 외치고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를 외치고,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반중 친미, 국익 우선으로 가지만 중요한 것은 친미파가 돼서는 안 되고 국익파가 되고 애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국민 주권 의식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저 그냥 또 선동하는 놈들이 사회주의로 선동하고 전체주의로 선동하고 각종 그냥 선동해갖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게. 외교를 막아버리고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내고 위안부 문제를 만들고 독도 문제 만들면 강력하게 쳐나가면서 내가 니네들 강력하게 쳐나가지만 같이 가길 원한다. 예? 국익을 위하여.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연대 G7과 연대해가지고 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예? 또 이탈리아, 일본, 예? 캐나다 이런 나라 자유민주주의 연대로 가면서 반중 노선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중국에게 먹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주권의식을 강화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그 인적 자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또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그냥 영어 쓰면은 저거 죽여. 예? 저것도 뭐 어디 유학 좀 갔다 왔다 그러면 죽여.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다 농사 짓고 다 노동만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긴 편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배와 자기의 그냥 안위를 위해서 나라 발전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전체주의나 파시즘으로 선동하는 그들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국가의 주인이다. 주권 의식을 가지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반중. 근데 반중으로 가되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고 또 전략적으로 미국하고 협력해 가되 우리의 중심은 애국심으로 흘러야 돼요. 다 또 친미파로 흘러가고 우리가 차라리 그냥 미국의 한 주가 됩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주권의식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 주권의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그 인재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보유세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폐지해서 국민들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사상을 갖고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라를 빼앗았다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다 분노를 돌리는 거, 그거 자체가 선동인 거예요. 일본 전후무 자식들이 저렇게 한 거, 잘못한 거는 회초리 치고 우리가 반성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나라를 못 지켰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민족을 노비로 만들었는가? 왜 그들을 성노리개로 삼았는가? 왜 우리는 노비를 생산하고 노비를 거래하고 노비를 선물로 주고 하사하고, 왜 노비도 우리 조상인데 노비를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있을 수 있었던 일인가? 조선시대 대500년의 찬란한 문화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 왜 그렇게 왕권 다툼만 하고 국민과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 그냥 조선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노예나 늘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의 배나 불리고 그러려고 정치했는가?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각 정당들도 다 스스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회초리를 맞았는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뭐 저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조선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멸망 막고 싶다라면은 스스로 반성하고 국제사회, 국제정세를 읽어나가고 어떠한 정책을 혁신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세계 제1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인가 라는, 거기에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어린이들을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어린이들이 창의성을 갖고 애국심을 갖고 애민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강력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